거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에 제대로 된 첫 번째 금요일 주말 맞아서 중국 시황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일 올라서 야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오르는 거야 막 이랬고, 이제 사실은 에이펙 회담 전까지 다들 좋았어. 그죠? 에이펙 회담 이후로 꺾였고, 중국은 그 사중전에 전까지 좋았다. 좀 많이 전까지 좋았다가 사중전에가 가까우면서 꺾이기 시작해서 횡보를 하다가 전반적으로 지금은 다들 좀 쉬는 분위기입니다. 네. 중국의 대부분 핫한 종목은 거의 9월 말 10월 초에 고점을 찍은 경우가 많았고요. 네. 국경절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 연휴 이후부터 계속 조정세가 나오는데 업종별로 다르지만 10%에서 20% 조정폭이 나온 업종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한국, 대만, 각권, 중국 본토, 홍콩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요. 그렇죠. 하락폭도 적진 않았어요. 다 1%대씩은 다 하락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낙폭은 중국 본토 증시는 상해종합지수 0.25% 하락, 심천 0.36% 하락, 창업한 지수 0.51% 하락, 과창 50지수 1.47% 하락, 항생지수 0.97% 하락, 항생테크 1.86% 하락.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그래서 어제는 중국 본토랑 홍콩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잖아요. 네. 어제 상승폭에 비해서 오늘 중국 본토 증시는 낙폭이 어제 상승폭보다 살짝 작았고, 근데 어제 홍콩 증시 상승폭이 2%대인데 오늘 홍콩은 1%대 하락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에너지 금속이 4%대, 그리고 배터리, 화학, 원료, 화학 제품, 화학 비료가 2% 상승했고, 태양광이 1.92%, 2% 가까이 상승했고, 그 외에 화학, 섬유, 유리, 건자재, 관광, 호텔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낙폭이 큰 업종으로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등이 1% 하락했고, 그 외에 헬스케어, 교육, 소비전자, 반도체, 증권 등이 1% 이내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는 키워드가 AI 칩, 전력망,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잖아요. 네. 오늘은 키워드가 반도체 중에 화홍 반도체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화홍 반도체, 그리고 샤오펑, 상업우주, 면세점, 태양광 등인데요. 네. 맨 마지막에 간단히 시황 짚어드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장 개장 전에 태양광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 그 폴리실리콘 산업의 구조조정 관련해서 아주 자세한 기사가 나왔는데, 다 읊어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그 원문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사실은 중국의 태양광 업체 때문에 다 싸그리 다 배추화 됐잖아요. 출혈 경쟁. 네, 배추화. 완전히 뭐 판매 가격이 원가보다 더 낮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시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중국이랑 홍콩 증시 중 반도체 업종이 1.9%에서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반도체 테크주가 하락하고, 어제는 살짝 좀 반등하고, 근데 어제는 반등폭이 큰 게 AI 칩 관련주이고, 파운드리나 장비는 그냥 무난하게 반등했고요. 네. 근데 오늘은 반도체 대표주들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AI 국산 칩 캠브리커는 어제 8% 상승인데 오늘 3% 하락했고, 해광 2% 하락, SMIC 홍콩 종목 1% 하락, 어제는 5% 상승했죠. SMIC 상해 과창 종목 2% 하락,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공시가 나온 화홍 반도체는 오늘 홍콩 종목 약보합, 상해 과창 종목 1% 하락. 네. 그리고 중국 국산 반도체 장비, 식각 장비가 주요 사업인 북방 화창이랑 중미 반도체 설비는 오늘 북방 화창이 소폭만 하락하고 1% 이내 상승했고, 중미 반도체 장비도 1%대. 그래서 오늘은 좀 반도체 밸류체인 그 세부 분야별로 좀 등락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화홍 반도체 실적은, 그 화홍은 첨단 쪽이 아니라 성숙 공정 쪽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홍 반도체가 실적이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지만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4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총 이익률은 2분기보다 좀 올라갔고, 순이익률은 그게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근데
기본적인 요 매출액이 증가한 거는 중국 국내 뭐 성수 공정이라는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건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한 거는 무난하게 늘었고요. 근데 지배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는데 3분기는 43% 감소했습니다. 감소? 네. 2분기는 화학 반도체의 지배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고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 근데 이게 네, 좀 안정성이 없는데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작년 말에 그 화학 반도체가 전국에 여러 개 생산 기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생산 라인이 작년 말에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동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3분기 지났잖아요. 근데 그 0부터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고 그래서 그리고 생산 가동되면 신공장에 여러 가지 고정산 투자도 들어가고 감가상각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당장은 월별 생산 능력이 8.3만 개라고 하는데 근데 아직은 풀 가동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말에 요 제2 생산 라인 요 생산 라인이 대체로 40나노 일반적인 그거예요. 일반적인 전자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요게 풀 가동되기까지는 조금 과도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 3분기 실적이 조금 이렇게 나왔다. 이런 코멘트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키워드 두 번째는 샤오펑 전기차인데요. 네. 샤오펑이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중에 80% 이상이 전기차입니다. 네. 그리고 신사업으로 전기차 기존의 주요 사업 플러스 플라잉카 플러스 휴머노드 로봇. 근데 플라잉카는 휴머노드 로봇은 이미 일부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아주 작으니까 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에 얼마 뭐 1% 2% 얼마씩 들어간지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화면을 보시면 네. 이게 어제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원래는 샤오펑의 그 테크데이 11월 5일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였어요. 네네네. 11월 5일에 여러 가지 신제품 발표했는데 허샤오펑 회장이 요 아이런이라는 요 신제품 인간 모방도가 아주 높고 요거를 11월 5일에 살짝 발표했어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피부나 근육이나 특히 걷는 느낌.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휴머노이드 로봇은 걸을 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톡톡톡 이렇게 걷잖아. 근데 네, 그러니까 로봇처럼 걷잖아. 네, 그치? 약간 이런 느낌. 로봇 춤도 있잖아. 이렇게. 약간 각이 부드럽게 가요. 각이. 네, 요거는 11월 5일에 발표할 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인간 모방도 특히 걸음걸이가 모델이 그 모델 그 패션 쇼이잖아. 그래서 너무 실제랑 유사해서 이게 가짜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11월 5일에 발표했을 때 예전에 가짜를 만들었잖아. 사람을 가지고 로봇이라고 해놓고 그거 있었잖아. 코스플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했었잖아. 그래서 11월 5일에 이게 짜잔 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야 너무 서프라이즈. 근데 그래서 11월 6일 원래는 11월 5일에 이게 발표가 끝났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인터넷 네티즌 업계에서 전체 그리고 중국 네티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게 너무 그 반응이 커가지고 11월 6일에 화면에 보시는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요 피부가 그 직원을 시켜서 피부를 자르고 피부 안에도 근육이 있잖아요.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하나 잘라서 밑에 보시면 그 골격까지 다 나오게 그래서 요런 다 자른 상태에서 다시 그 전날처럼 정상적으로 걷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 이게 확실히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그래서 다들 네티즌들이 반응이 허샤오펑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진짜 진심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게 어제 발표한 거니까 우선은 어젯밤에 샤오펑 미국 주식 주가에 반응돼요. 그래서 미국 종목이 어제 9.64% 급등했고요. 그리고 다시 오늘 홍콩 증시에 반영됐는데 오늘은 홍콩 종목이 3%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은 신제품을 딱 이렇게 짜장 하고 발표하는데 이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다음 날에 또 다시 한번. 네. 그래서 그 허샤오펑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물론 다 이게 진실이
다 밝혀지는데 여기에 글자 我们没有能力打消所有的 우리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런 의혹을 다 없앨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앞으로 뛰면서 전진하는 거다. 지금까지도 대단한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 더 노력할 거다. 그래서 샤오펑 그 휴머노드 로봇의 진실 여부는 이걸로 일단락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 상업 우주 관련 종목이 오늘 상한가도 나왔고 급등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해 호공 603131의 요 종목이 오늘 10%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항천지장 300455 그 우주 항공 쪽에 부품 들어간 6% 상승했고 또 항천동력은 5%. 그래서 오늘 요 상해 호공이 10%이고 다른 종목은 거의 4%에서 6%. 근데 여기 뭐지 최근에 중국의 그 국방용이나 이런 국가 차원의 우주 보면 상업 우주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경시 지방마다 다 있는데 북경시에서 요 비상장사인데요. 신허동리 항텐이라는 비상장사 그 상업 우주 위주로 하는 회사가 이 회사에서 개발한智神星 1호라는 요 상업 우주 재사용이 가능한 액체 운반 로켓 요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동력 시스템 시운전을 최근에 한 거예요. 이 시운전이 좀 결과가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이 시운전을 한 번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에 잘 됐으니까 시운전을 계속 거듭해서 하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재사용이 가능한 재사용 액체 운반 로켓을 실제로 발사할 계획이다. 그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요 상업 우주 관련주가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면세점 1위 종목이 중국 중면이잖아요. 중국 중면. 중국 중면이 오늘 상해 종목이 4%대 상승했고 홍콩 종목이 3% 상승. 근데 장 초반에는 사실 5, 6% 급등했다가 장 후반에 조금 축소됐어요. 시진핑 주석이 그 근처에 갔다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이 7일인데 어제 국가 주석이 해남성 그 산야시 그 중국 최대 면세점이 그 산야시에 있어요. 하이난이 섬이고 엄청 큰 섬이고. 해남성. 근데 요게 섬이니까 해남성으로도 하고 해남도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해남성 산야시에 가서 시찰을 할 때 요 해남도가 또 그 중국에서 가장 이 자유무역항으로도 건설하고 그 중에서 뭐 중국 중면 이런 거는 중요한 프로젝트도 하나고. 그래서 어제 국가주석이 여기서 해남 자유무역항 관련 그 책임자들의 그 업무 보고를 들었는데요. 듣고 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남 자유무역항 열심히 했는데 이제부터 진짜 해남성을 중국에서 아주 가장 강력한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한 목표로 가자. 이거를 또 업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국 중면이 그러면은 막 그렇게 그거 다 하려면은 예를 들어 그 외환과의 자유거래 뭐 이런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될 텐데. 지금 작년부터 이게 물론 그 전에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이어서 계속해서 이 자유무역항 관련 여러 가지 지원 조치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번에 뭐 시찰 중이니까 요거를 또 한 번 강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중국 중면 또는 해남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 테마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 매트릭스 투자자문 저 중국 지사는 하이난성에 우리 찐닝님하고 같이 가면 되겠네. 왜 해남성을 찍으신 거예요? 자유무역하잖아요. 하이난성. 근데 비행 시간이 한국이랑 너무 멀어요. 멀어요? 맨 남쪽이잖아요. 상관없어요. 뭐 미국 지사는 그러면 안 뭔가? 많이 오고 있으면. 이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좋긴 한데. 그리고 오늘 키워드 중에 샤오펑 상업우주 면세점 태양광. 태양광이 오늘 태양광 종목이 오늘 일제 급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폴리실리콘 1등주 통웨이 오늘 6%대 급등했고 그 외에 그 신장 DAQO가 6%대 급등. 마찬가지로 폴리실리콘 그리고 GCL 다 비슷비슷한 회사예요. 그냥 시장 점유율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 통웨이 6%대, DAQO 다 Q 6%대, GCL도 폴리실리콘 오늘 5% 급등했고 그리고 모듈부터 셀까지 완제품까지 하는 게 그 윤기 그린 에너지잖아요. 윤기 실리콘이 몇 년 전에 윤기 그린 에너지로 사명이 됐어요. 윤기 근데 어떤 한국의 증권사는 아직도 윤기 실리콘으로 나오고 어떤 회사는 그게 윤기 그린 에너지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윤기
그린 에너지 601012 오늘 3% 상승했고 또 비슷한 종목인 TCL 중환이 3%. TCL이 저것도 해? 원래 이거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잖아. 그게 TCL 그룹이 있는데요. 네. 밑에 태양광 자회사가 있고 또 밑에 디스플레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자회사는 TCL 중환 002129라고 하고 TCL 과기는 그 디스플레이 회사예요. 근데 그것도 그 회사의 자회사. 네. 그래서 오늘 태양광 중에 그 폴리실리콘 관련주들이 한 5에서 6%대 급등했고 나머지 모듈 셀 모듈부터 셀까지 완제품까지 하는 용기나 이런 거는 한 2, 3%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내용은 그 태양광 개장 전에 좀 긴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 대기업들이 지금 너무 업체도 많고 출혈 경쟁이 너무 심하고 올해 들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산업의 과당 경쟁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했지만 그래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폴리실리콘을 이제 태양광 가격이 조금 안정됐어요. 조금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혈 경쟁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개장 전에 나온 게 폴리실리콘 태양광 밸류체인 중에서도 폴리실리콘 업스트림 단계에서 생산 능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가 단합해서 구조조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요거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물론 이게 너무 길어서 풀로 번역할 수 없지만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게 오늘 개장 전에 나온 업데이트 기사지만 사실 이게 5월 달부터 어느 정도 슬슬 시작됐어요. 지금 중국의 폴리실리콘 태양광 기업 합치면 뭐 수십 개라서 정확히 몇 개인지도 지금 말하기 어려운데 덕분에 전 세계 폴리실리콘 업체 다 망했어. 덕분에 가격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피 터지게 지금 다 망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전기 요금이 싸서 그래. 그렇죠? 그것도 있고 국내 경쟁이 너무 그 5월 달에 중국의 태양광 업체 중에 상위 11개 업체 아까 오늘 급등한 통웨이도 있고 DAQO도 있고 GCL도 있고 폴리실리콘 그 밸류체인 중에서 시장 점유율 상위 요 몇 개 기업을 포함해서 올해 5월 달에 11개 기업이 요 회장 사장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리 과당 경쟁 억제 조치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다 맨날 적자 보고 죽는다. 그래서 5월 달에 그러면 우리가 11개 기업이 합쳐서 합작사를 한 자 만들자. 요 합작사로 다 지분 투자해가지고 합작사를 통해서 다른 짜잘한 6개 폴리실리콘 회사를 아예 인수 합병해가지고 우리 회사 우리 11개 대기업이랑 그 6개가 합치면 17개잖아요. 17개를 요 합작사를 통해서 재고, 생산량, 판매량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그러면 중국 전체의 어느 정도 그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과당 경쟁이라든지 지난 몇 분기 동안 계속 적자인데 이런 업황을 좀 개선하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 5월에서 6월 달까지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회사마다 또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11개 회사가 합작해서 11개 회사를 합작하면 누가 사장하시는 물론 뭐 거야? 통웨이나 이런 회사 입김이 세게 근데 이게 실제로 실행 단계까지는 이게 너무 협의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 6월이 됐고 7월 말이 돼서 7월 말에 드디어 17개 폴리실리콘 업스트림 쪽 회사가 또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11개 회사가 합작사 만들어 이렇게 합시다.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은 제시됐어요. 근데 그 후에 요게 7월 말이에요. 그리고 8월, 9월 원래는 7월 말에 회의를 할 때는 9월 말까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어느 좀 추진하자. 근데 이게 11개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렇지. 지분부터 뭐 어떻게 누가 주도록 그래서 이게 원래는 9월까지 뭔가 결과를 내고 싶은데 결과를 못 낸 거예요. 그건 사실 당연하죠.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지냈고 근데 드디어 10월 31일에 또 11개 회사 책임자가 또 한 번 만나서 그래서 오늘이 11월 7일인데 물론 가장 최근의 회의는 10월 30일이라서 뭐 회의는 분위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사실 규정에 의하면 뭐 각 11개 회사가 대부분이 상장사니까 뭐 공시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업계에서는 그래도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이렇게 달성됐으면 업계에는 좋겠다. 네. 그리고 요 기사에서 첫 번째 파트는 요거고 두 번째 파트는 요거랑 별개로 올 들어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전통 산업 그 외에도 뭐 태양광 여러 가지 성숙한 산업에 대해서 과당 경쟁 방지 억제 정책을 좀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11개 회사의 요 구조 조정 11개 회사가 합쳐서 합작사를 만들어서 6개 회사를 인수합병. 요거는 실질적인 진전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진행 중인데 발표를 안 했는지 아니면 근데 아직은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요거랑 별개로 정부의 과당 경쟁 억지 정책 때문에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특히 7월 이후에 그 폴리실리콘이나 업스트림 쪽의 그 가격이 조금 예전보다 좀 올라오거나 어떤 제품은 또 많이 올라오고 어쨌든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요 가격이 조금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네. 그래도 과거 가격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멀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 지금 업황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가격이 3분기에 의해서 적으로 4분기에도 유지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 중에 3분기 실적 공시를 보면 흑자 전환이 된 기업도 있지만 아직은 적자인 기업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이 업황 전체적으로 아직은 멀었다. 근데 정부가 이거 갖다 사가지고 그렇게 많이 꼽았는데도 과당 경쟁이야. 그게 좀 신기해. 이게 보면 저기 아마 저기 어디야 타클라마 어디 사막 있잖아 사막 고비 사막인가 그게? 네. 그런데 엄청 심었다면서요.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엄청. 근데 뭐 수요나 그거 발전량이나 그런 것도 고성장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11월 말에 11개 회사에서 회의해서 그 외에 6개 회사를 인수. 그럼 그 외에 더 회사가 많아요. 그렇지. 더 많겠지. 그래서 사실은 산업 집중도가 더 올라갈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또 실행 단계는 또 각자 이익이 다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시간이 필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내수가 제일 크네. 중국은 태양광이. 근데 그 데이터 보니까 점점 내수가 가장 크긴 한데 그렇지. 지금 전 세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매년 50%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생산이랑 판매 그 설치까지. 네. 그래서 요 기사의 두 번째 파트는 요 과당 경쟁 억제 정책 때문에 상분기 비해서 3분기부터 가격 폴리실리콘이랑 실리콘 인got 이런 업스트림 단계에서 가격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 예를 들어서 가격 회복 7월 초에 그 뭐 세부 분야별로 제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7월 초에 예를 들어서 톤당 3.47만 yuan이었던 것이 9월 하순에 톤당 5.32만 yuan. 그러면 실제로 30%가 30% 넘게 빠지고. 그런데도 아직 적자인 기업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게 가격이 올랐는데. 네네. 근데 요 7월 초 가격부터 9월 하순 가격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요게 3분기 실적에 반영되잖아요. 3에서 5로. 네. 네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가격이 좀 더 회복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50% 거의 50% 가까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 중에 흑자 전환 살짝 성공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GCL 아까 그 11개 기업에 포함된 GCL이 드디어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그 11개 기업에 포함된 DAQ 다큐 요 기업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아까 1위 통웨이는 아직 3분기 흑자인데 아직 흑자 폭이 조금 줄어든 건 그래서 3분기에 요 세부 제품 업스트림 그 가격이 적게는 30% 많게는 40-50% 오른 건데 근데 그래도 아직은 다 흑자 전환이 안 됐다. 그리고 이게 기사에서 강조한 두 번째 파트고요. 세 번째는 요 태양광 밸류체인이 지금까지 그 11개 기업은 업스트림이잖아요. 네. 실리콘 인것부터 폴리실리콘. 근데 업스트림은 아직은 흑자 전환 된 기업도 있지만 아직은 적자인 기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좀 중간에 미드 스트림에서 다운 스트림까지 예를 들어서 윤기 그린 에너지는 더 다운 스트림 쪽이잖아. 근데 윤기 그린 에너지는 3분기 실적이 8.34억 yuan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윤기 그린 에너지랑 비슷한 미드에서 다운스트림까지 거기에 또 징크가 있고 징크는 10.12억 yuan 적자 그리고 천합 광능은 12.83억 yuan 적자 그리고 징아오 테크는 9.73억 yuan 적자. 그러면 중국에서 태양광 4대 모듈부터 셀까지 다 요 4대 업체는
뭐 다 전부 다 적자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옛날에 미국이 사다 줬었나?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왕창 설비 증설을 했는데 해외 수출까지 했다가 미국 막히고 막 그래서 이렇게 남아 도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미국 수출 외에 그 유럽이나 동남아 전 세계 수출하고 있는데 그렇지. 근데 이거는 중국 국내 출혈 경쟁이 너무 심해요. 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국의 어떤 산업을 5년에서 10년 동안 육성하고 나서 그러면 일단 중국 국내 내수 시장이라는 방대한 용광로에서 엄청 피 터지게 싸우고 나면 기술력, 제품력, 가격 경쟁력 그러면 그 전제에서 해외 진출하면 그냥 다 네. 된다. 네. 뭐, 그래서 이 밸류체인 태양광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까지는 아직은 해야 할 작업이나 그게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근데 그래도 아직은 실질적인 진전은 뭐 없거나 발표 안 됐지만 아니, 그래도 130기가와트씩 심는다는데도 그렇게 남아돌아. 130기가와트면 아마 끝이 안 보일 텐데 한 군데다 심는다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차로 가도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태양광 업체 중에 반이 그냥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충분해요.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각자 다 생존을 위해서 요즘엔 저 신재생을 생각하면 그 위도 높은 데 버리는 쓸모없는 땅 많은 데 있잖아. 몽골 이런데. 내몽골에 초원이랑 사막이 있고 내몽골 또 신강 위구르 그리고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게 그 서장 자치구 그러니까 티베트. 그런데 심으면 이거는 진짜 와. 티베트는 두 달 전에 야로장부장 그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그게 10년 프로젝트예요. 네. 그게 되면 이거는 수력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아주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왜 그 프로젝트가 중국 경제 장기적인 발전에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어찌되었거나 지금 AI 덕분에 전력이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을 분석을 해보면 그 지난 한 대략 그 ESG 시작한 그때부터인 것 같아. 유럽이 ESG 한 이후로 중국이 진짜 보니까 미친 듯이 신재생을 깔아가지고 한 10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10년에서 조금 더 걸렸으려나? 지난 10몇 년 전부터 기본적인 태양광, 풍력, 수력 그 재생에너지 속하는 건 꾸준히 근데 AI 데이터 센터 향 이런 집중적으로 전력 인프라는 사실 저번에 동수서산이 코로나 이후부터 검토는 2016년부터 실시했지만 실제로 확 투입은 2021년까지 그러니까. 21, 22, 23, 24, 5년 만에 이거를 확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됐으니까 쉽게 깔을 수 있었던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딱 보니까 이게 유럽의 ESG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유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니 왜냐하면 자기네는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지. 믿었던 거야. 관념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태양광 그런 거 만약 중국이 국토 면적이 크니까 그 송전할 때 전력 소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몇 년 전부터 특고압 송전 시스템이란 기술. 근데 그거를 제가 공부할 때 알게 된 게 그게 옛날에 미국이나 유럽도 하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세게 밀어야 많이 손실이 나면서 정부랑 손실이 들나면서 많이 가는 거지. 차원에서 발 맞춰서 쭉쭉 해야 된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공부해 보니까 유럽에서 실패한 게 그 기술적으로도 그게 아주 어려운 면이 많대요. 그래서 좀 복합적인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뭐 중국 본토 증시는 지수는 약보합, 홍콩은 지수는 1% 정도. 그리고 오늘 뭐 샤오펑이라든지 상업우주, 면세점, 태양광, 뭐 화학 반도체 업종별로 동향이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태양광의 구조조정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주말 이번 한 주는 좀 하락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제 주말에 약간 좀 힘든 느낌이 조금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세요? 힘드세요? 아니요, 저희는 못 사던 주식을 열심히 사게 돼가지고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막 이제 4천 넘어갔는데 막 이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산 건 다 물렸어 지금. 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괜찮아. 지금 이 가격 좋은 가격이 와서 되게 좋아. 지금 상해 종합 지수가 10월 말에 딱 4,000 찍고 오늘은 3,997.56.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4,000 찍고 이제 애매하게. 그러나 그 오래 가려면 중간 중간 쉬었다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제가 보니까
여러 나라 중에 일본 다음으로 정책 드라이브가 세게 올려 있어요. 그리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말씀드린 게 10월 말까지 실적 시즌 1달러, G2 정상회담 1달러, APEC 1달러, 그리고 12월 중순에 중앙경제공작회까지 11월은 대체로 어떤 공백기적인 그런 그리고 테크주가 지금 거래량이 아직 안 늘고 있고 그러면 중국 현지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은 테크주에 다시 안 들어갔다. 그래서 아직은 좀 애매한 장세가 좀 한동안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